자, 오늘은 선문점송 제408칙을 하겠습니다. 조주에게 중이 묻되 만가지 법이 하나로 돌아가지만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하니 선사가 이르되 내가 청주에서 배장삼 한 벌을 지었는데 무게가 7건이더라 하다. 이게 408칙의 전문입니다. 조주 스님에게 중의 묻기를 어떻게 물었느냐? 만법이 귀일하니 이귀는 하철은고 하철은고 이게 원문입니다. 만법이 귀일하니 일기는 한철은고 뭐 유명한 화두거리죠. 이게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었어. 이렇게 물으니까 조주 스님의 대답이 내가 청주에서 배장삼 한 벌을 지었는데 무게가 7건이더라. 자, 만가지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이런 대답을 했어요. 조주 스님이. 내가 청주에서 배장삼 한 벌을 지었는데 무게가 7건이더라. 알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자, 그러면 만법 기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온갖 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그 말은 만법이 하나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만법이 하나에서 나왔다. 삼계유심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삼계유심. 욕계, 색계, 무색계, 온갖 모습의 세계, 삼계.
온갖 모습의 세계에서는 오로지 마음 하나뿐이다. 다른 거는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다른 것은 왜 없습니까? 어째서 마음 하나뿐입니까? 다른 것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음이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없는 거지. 마음이 만들었으니까 없는 거죠. 만법은 없는 겁니다, 원래. 근데 마음이 만들었어. 그래서 만법은 비일하니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에서 나왔다. 하나가 만든 것이다 이 말이죠. 만법은 하나가 만든 것이다. 사실은 하나라고 해도 틀립니다. 하나라고 해서 하나라는 상을 가진다면 틀려요. 어떤 학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팔절날 일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비빔밥을 먹고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일을 하는 놈과 비빔밥 먹을 줄 아는 놈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벽파 그 말 맞나? 일할 줄 아는 놈과 비빔밥 먹을 줄 아는 놈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 말이 맞냐고. 지원고사는 어때? 맞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째서 맞지는 않습니까? 맞다고 하면은 원래 면목을 잃은 것이고 한 생각을 일으킨 것이고, 틀리다 하면은 그 맞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다 이랬으니까 그러면 어째서 틀리지 않습니까? 틀리지 않는 것은 같은 마음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을 할 줄 아는 그 주인공과 비빔밥을 먹을 줄 아는 주인공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일할 줄 아는 주인공과 비빔밥 먹을 줄 아는 주인공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이 맞느냐는 거야. 그 말이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거 우리가 면밀히 짚고 한번 넘어가야 되겠는데, 일할 줄 아는 놈, 비빔밥
밥 먹을 줄 아는 놈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한테 이야기를 했어. 명희는 어때? 그 말이 맞나? 다르지 않은 건 맞는데 몸이라고 한 생각하면 틀리네. 다르지 않는다는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 말만 물었어. 다른 사족이 필요가 없어.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내한테 이야기를 하겠지. 지호는 어때? 맞다 틀렸다는 못하겠는데. 왜 말 못하는데? 그 말을 내가 물은 게 아니고 일할 줄 아는 놈과 비빔밥 먹을 줄 아는 놈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든지 틀리다든지 그 말만 하면 돼.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래. 일단 자기 주관이 있어야지. 원명은 어때? 맞습니다. 그 말이 맞다. 서한은 어때? 성을 가지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 말이 맞다 틀리다 그 말만 대답하면 돼. 맞습니다. 자기는 어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혜는 어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수결로 해야 되겠네. 응? 벌써 과반수가 넘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일할 줄 아는 놈과 비빔밥 먹을 줄 아는 놈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건 아니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하면 틀립니다. 왜 틀리는 줄 압니까? 다르지 않다는 것은 무언가 어떤 것을 두고 허공이라 할지라도 허공이라는 모습을 두고 이야기해서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은 일할 줄 아는 놈 하면 그것이 정확하게는 몰라도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비빔밥 먹을 줄 아는 놈 하면 정확하게는 몰라도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그 이론적으로 아는 것 때문에 일할 줄 아는 놈과 비빔밥 먹을 줄 아는 놈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하기를 같지도 않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내가 같지도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반대의 대답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틀렸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틀린 이유를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처음에 같지도 않습니다. 처음에 다르지도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는 상을 가지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것은 그동안 깨달음이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르마리로 대답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대답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대답했으니까 상을 가지고 대답한 거죠. 그 다음에 대답한 것은 아르마리입니다. 처음에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는 틀렸어요. 두 번째 내가 같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건 아르마리야. 그래서 공부는 아주 명확해야 돼요. 그렇게 이론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그건 공부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만법기일이다. 만법이 한 가지로 돌아간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라는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는 어디로 가죠?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조주스님의 답은 내가 청주에서 배장삼 한 벌을 지었는데 무게가 7건이더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는 어디 가느냐 하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제 내가 만약에 대답을 해본다면 지금 내가 이제 하는 대답하고 사실은 뭐 비슷한 뜻인데 예를 들면 내가 광안시장에서 무 한 개를 샀는데 값이 500원이더라 뭐 이런 대답하고 같은 대답이에요. 백범대종사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하면 금강산 12,000 봉우리에는 89 암자더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물론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한법과 만법이 다르지 않으니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구나 이렇게 대답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전부 아르마리로 헤아리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 헤아리면 그건 뭐 맞을 수가 없죠. 말하자면.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대답을 한 데 대해서 뭐 사족을 붙이면 그건 이제 말이 안 되겠지만, 물론 이제 이런 대답을 듣고 여러분들이 흉내를 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면서 흉내는 비슷하게 낼 수 있어요. 이제 물론 모르면서 흉내를 냈다면 그거는 이제 잘난 척 하는 것밖에 안 되고, 뭐 알면은 또 별 문제지만, 조조스님이 내가 청주에서 배장삼 한 벌을 지었는데 청주가 아닌 것도 아니고 배장삼 한 벌이 아닌 것도 아니고 짓지 않은 것도 아니고 무게가 7근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내가 광안리 디산에서 철쭉꽃을 보았는데 참 울긋불긋하더라 이렇게 대답하면 그건 말이 아닌 대답이 되거든요. 그건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알면 듣는 순간에 압니다. 이게 그런 뜻이구나 뭐 이렇게 알겠죠. 듣는 순간에. 물론 듣는 순간에 모르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면 그렇고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확연하다면 여러분들 것이 되겠죠. 확연하지 않다면 그거는 이제 옳은 이야기가 안 나오겠지만 공부라는 거는 아주 면밀하고 또 면밀해야 돼.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일할 줄 아는 놈과 비빔밥 먹을 줄 아는 놈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일할 줄 아는 놈이 없지 않고 비빔밥 먹을 줄 아는 놈이 없지 않구나. 이런 이치를 모른다면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런 이치를 알아야 공부가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으니까 또 오랫동안 수행을 안 해왔다 하더라도 처음 들었다 하더라도 들은 순간에 아이고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을 한다면 이제 그렇게 인정이 되어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되고 모습은 허망하구나 이렇게 된다면 허망한 모습을 추구하지는 않겠지. 결국은 공부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일체의 허망한 모습은 내가 만든 것임을 철저히 깨닫는 거죠. 일체의 허망한 모습이 내가 만든 것임을 철저히 깨달았다면 그 허망한 모습에 속아 넘어가지는 않겠지. 허망한 모습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따지지는 않겠지. 공부는 그거거든요. 공부는 다른 게 아니야. 결과적으로 공부는 뭐냐? 행입니다. 행. 그런데 이제 행이 잘 안 되는 사람이 행이 되는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느냐? 평가 못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허망한 모습을 가지고 평하니까. 허망한 모습을 가지고 진짜인 줄로 알고 평하니까 그는 평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 백봉대종사 계실 때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철야정진 안 하고 입주해 있는 학인이 그 어느 날 수행도 하다 보면 하기 싫을 때도 있지.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서 거닐다가 곡차도 한잔하고 그러다가 이제 입주해 있다는 것은 철저히 수행하겠다는 뜻이거든. 그런데 이제 수행을 안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을 발각을 당했죠. 그래가 야단을 맞았습니다. 아침에 새벽녘에 아주 야단이 났어요.
몇 달이 나니까 못 모르는 사람들은 그 야단난 그 소리만을 듣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제대로 수행하는 이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야단 맞을만 하니까 맞는 거고, 뭐 그런 거니까 아예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학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도인이 어떻게 저렇게 화를 내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오랜 고참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들으니까 선생님 모습은 보지 마라. 지혜만 봐라.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습은 어차피 허망한 모습이니까. 허망한 모습은 자기가 허망한 모습으로 판단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은 온갖 모습을 험하게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온갖 모습이 그냥 험하네 이건 아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아이고 모습이 험하네 이렇게 되어버리면 내가 어떤 경우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경우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공부를 방해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의 맑은 심성을 방해하지 않는 것,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을 그거는 절대 짐작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절대 짐작할 수 없다. 이 짐작이 되겠습니까? 짐작은 지혜로서 해야 되는데, 지혜로서 짐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짐작이 되겠어요? 그건 망발이지, 한마디로.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산 밑에 있는 사람이 벌어지는 허망한 모습으로 마음대로 판단한다면 그건 망발이지.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거든. 그건 부질없는 한 생각이지, 말하자면. 내 망념 안 일으키려고, 내가 일으킨 망념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고 단속하기도 사실은 바쁜데, 그 허망한 모습을 가지고 그것도 허망하다는 것도 잊어먹고 허망하다는 것을 놓치는 자체가 공부가 방해된 거잖아요. 허망한 한 생각을 일으키는 자체가 그건 수행이 아니거든, 말하자면. 내 공부만 잘 챙기면 돼, 언제든지. 내가 망념을 일으켰나? 망념이라는 건 내가 일으킨 거잖아요, 전부. 내가 한 생각이 일으킨 거. 그런데 내가 한 생각이 일으켰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면 내가 주인공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다면 주인공이 부처거든. 언제나 부처라는 거야. 응? 모습이 어찌되었든 간에 언제나 부처라는 거예요. 왜? 그 부처는 그 부처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허망한 줄 너무나 잘 아니까. 허망한 줄 모르면 그거는 중생 노릇이지.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그거 이제 철저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철저히 확인하는 것 중에 때로는
이제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허망한 모습, 이거 허망한 모습이지, 허망하지. 내가 이제 만들어 놓은 허망한 한 생각이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게 사실은 새말기거든요. 그게 새말기야. 이거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지. 이렇게 확인하는 거. 그게 새말기잖아요. 그게 새말기를 제일 잘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 새말기, 그런 새말기가 그게 이제 모습을 잘 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공대종사께서 만들었을 때는 이제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습을 잘 굴린다는 게 뭡니까? 허망한 모습인 줄 아는 거죠. 허망한 모습인 줄 아는 게 모습을 잘 굴리는 겁니다. 그런데 모습을 잘 굴리자. 허망한 모습을 알아야지 하는데 턱 걸려들어요. 턱 걸려들어서 진짜로 착각을 해. 진짜로 착각해서 진짜로 착각한 시간이 얼마나 된 줄도 몰라. 계속 진짜로 착각해서 거기서 이제 뭐 울고 웃고 하는 한 생각, 또 감정이 일어나고 그게 망념이잖아요. 본인이 망념을 일으킨 줄도 몰라. 진짜로 착각한 것이 바로 망념이니까. 망념을 일으킨 줄도 몰라요. 그러면서 어느 날 또 어느 시간대가 되어서 아이쿠 내가 망념을 일으켰구나. 내가 허망한 모습인 줄 감지를 못했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너무 허망한 모습인 줄 안다면 그거는 다른 공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항상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항상 허망한 모습인 줄 안다면 다른 공부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잘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항상 허망한 모습인 줄 안다면 지혜가 나오게 돼 있죠. 선사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게 이해가 가게 돼 있지. 알아듣게 돼 있지. 선사들의 말을 당연히 알아듣지. 물론 때로는 금방 알아듣느냐 또 조금 생각을 해봐야 알아듣느냐 이제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뭐 언젠가는 알아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알아듣게 되어 있는데 벌어지는 허망한 모습을 허망한 모습인 줄 몰랐으면서 허망한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지내는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런 공부를 하면서도 아이고 이게 공부가 잘 된다. 그런 공부만 한다면 그런 공부만 하면서 공부가 잘 된다 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말하자면 그걸 본인이 착각하는 줄도 모르고 있는 게 더 문제고 말하자면 또 실제로 그런 경험을 많이 할 거예요. 본인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아 그렇구나 오늘 내가 하루 종일 망념을 일으켰는지 일으키지 않았는지를 내가 감지가 안 됐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루 종일도 그런 경우 있고 잠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내가 하루 종일 그랬는지 잠깐 그랬는지 뭐 수시로 그랬는지 이거는 감지가 잘 안 돼요. 그게 감지가 낱낱이 다 된다면 붙여져. 감지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지가 잘 안 되면. 그것이 감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좌선이 필요한 거예요. 행주 좌와 어묵 동정에 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 좌선이거든. 이를테면 우리가 일할 때, 뭐 걸어 다닐 때,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이게 전부 내 허망한 생각이지, 내가 만든 생각이지, 이렇게 안다면, 그거는 뭐, 화두를 잘 잡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하자면. 그렇게 놓치지 않는다. 화두를 잘 내가 지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자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내가 걸어가면서 만약에 온갖 것이 허망한 줄 안다면 그것은 행선이죠. 응? 머물러 있을 때, 서 있을 때 그렇게 한다면 그건 주선이고, 앉으면 좌선이고, 누우면 와선이고, 말하면서도 내가 허망한 모습인 줄 안다면은 그건 어선이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아무 말 안 할 때, 잠잠할 때, 입을 꾹 다물고 있을 때 허망한 모습인 줄 안다면 그건 묵선이라고 그러죠. 그게 움직일 때 동선이고, 고요히 있을 때 점선이고, 그 일체가 선이 되는 거예요. 선이 되는데 일체가 선이 되는 것이 감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역대의 선사들은 좌선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어떤 수행자들이 좌선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당연히 마구니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마구니 왕 파순이가 가장 바라는 것이 그 생각을 하도록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좌선한다고 앉으면 마구니 왕 파순이가 있는 성이 흔들린다. 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좌선하는 걸 자꾸 방해한다. 선을 방해한다. 그런데 좌선에서 힘을 얻어놓지 못했는데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선이 된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좌선할 때 망념을 전혀 일으키지 않는다면 물론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선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좌선할 때 망념을 많이 일으키는데 어떻게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좌선이 가장 쉬운 것인데. 그래서 다 역대 조사선사들이 좌선을 강조하는 거예요. 좌선. 늘 이제 소개하는 그 대주해 스님도 좌선 이야기를 하거든요. 좌선이 가장 쉽다. 그래서 이제 좌선에서 힘을 얻어놓으면 우리가 인연이 깊어서 매일 좌선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인연이 뭐 깊지 않는다면 그걸 팔자가 안 된다면 우리가 이제 좌선만 할 팔자가 아니고 일을 해야 될 팔자라면 그거는 이제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선이 되도록 좌선에서 힘을 얻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낮에 모습을 굴릴 때 새말기로 벌어져 있는 모든 것이 내가 만든 하나의 환상이구나. 이런 걸 놓치지 않으면 그 좌선 효과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내가 그렇게 놓치지 않는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놓치고 있었어. 그러면 그 놓치고 있는 시간을 놓치지 않게 잘 만들어 나가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좌선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좌선을 하지 않으면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선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마구니 왕 파순이가 수행자들을 꾀는 거지. 여러분들이 정말 아주 잘 들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큰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뚱이라는 것은 되게 쉬운 쪽으로 굴리려고 해요. 항상. 앉는 것보다는 눕고 싶고, 눕는 것보다는 그냥 누워있는 것보다는 자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편한 쪽으로.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주. 그래가지고, 이전에는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죠. 내가 돈을 얼마만 다 벌어놓고 수행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제 얼마만큼 벌어놓고라는 뜻은 이제 식솔이 있으니까. 또는 이제 식솔이 없더라도 이제 일을 안 하고 이제 수행만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얼마를 벌어놓고 내가 만약에 한 100살까지 산다면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 쓴다고 가정해서 얼마를 벌어놔야지 내가 그때부터 수행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과연 그렇게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목표를 모습에 두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목표를 모습에 두는 사람은 안 됩니다. 지금 당장에 시도를 해야지. 그 언제 내가 얼마를 모아놓고 죽을 때까지 못 놓아놓을 수도 있는데 또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모았다. 이제는 해도 되겠다 이러는데 물가가 올랐어. 응? 이자가 떨어졌어. 이자율이 떨어졌어. 평생 수행을 못해요. 왜 못하느냐? 결국은 모습이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모습을 목표로 먼저 한 거야. 공부를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모습을 목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은 공부를 물론 모습을 이루고 나서 공부하겠다는 뜻은 있었지만 1차적으로 모습이 목표이기 때문에 공부를 지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몇몇 봤어요. 이전에도. 그런데 지금은 공부를 잘 지어 가겠지만 다행히 그건 그렇게 본인을 위해서는 그렇게 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 수행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수행이 행주자 어묵동정이 그냥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한다는 생각도 없이 하는 거야. 내가 수행한다 생각하면 그게 망념이잖아. 수행한다는 생각 없이 그냥 해. 응? 왜냐하면 할 일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육신 버릴 때 한 번은 육신을 이제 버려야 되는데 육신 버릴 때 가져가는 것은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수행력. 수행력은 떨어지지 않으니까. 수행력밖에 없거든. 나머지 모습에 관한 것은 일체 못 가져갑니다. 일체의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나머지 모습에 관한 것은 내가 일으킨 망념에 지나지 않거든. 나머지 모습에 관한 것에 대해서 한 생각을 일으켰다면 그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야. 정말 부질없는 짓이야. 부질없는 짓인 줄을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느냐. 이게 이제 참으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되게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조주 스님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 이제 어떤 중이 이제 물었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고, 자, 여기 이제 설두연 선사의 송이 하나 있네요. 설두현이 송하되 편벽되이 일찍 묵은 송곳에게 물었던가 7근 장산무게를 몇 사람이나 알겠는가? 이젠 서쪽 호수에 던져버렸더니 아래 실은 맑은 바람일랑 누구에게 전해주랴. 이렇게 이제 송을 읊었는데 설두연 선사 편벽되이 일찍 묵은 송곳에게 물었던가. 묵은 송곳에게 물었으니까 어떤 중이 조주에게 물었잖아요. 조주 스님에게 물었거든. 묵은 송곳은 조주 스님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묵은 송곳이라고 설두연 선사가 표현한 이유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송곳이 아니고 묵은 송곳이다 이거죠. 응?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송곳 이런 뜻이죠. 묵은 송곳. 편벽되이 까다롭게 이런 뜻이죠. 편벽되이 까다롭게 일찍이 묵은 송곳에게 물었던가. 이것은 다분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 개송은 시니까 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편벽되이 일찍이
묵은 송곳에게 물었던가 까다롭게 조주스님에게 물었구나. 이 중이. 응?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만법 귀일인데 일기는 하처런고 일기는 하처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청주에서 배장삼 한 벌을 지었는데 무게가 7근이더라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두현 선사가 7근 장삼 무게를 몇 사람이나 알겠는가? 7근 장삼 무게가 얼마나 나가길래 몇 사람이나 알겠습니까? 7근 장삼 무게가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얼마 나가는지는 7근이니까 그 7근 장삼 무게는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가 않겠죠. 응?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가 않을 것이다. 그 7근 장삼 무게. 응? 그러나 저울로 달아보면 7근이 아닌 건 아니거든. 근데 7근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무거운 것도 아니고 가벼운 것도 아니죠. 무겁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무겁고 가볍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가볍겠지. 그러나 어쨌든 7근 장삼 무게는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설주현 선사는 7근 장삼 무게를 몇 사람이나 알겠노? 왜냐하면 대부분 7근 장삼 무게 하면 대부분은 만약에 이게 배장삼 장삼이니까 이때는 옷이 다 장삼이고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이제 거사들 같으면 요즘 주요 행사에 주로 양복을 입잖아요. 보살들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주요 행사에 이제 한복을 많이 입는데 이제 그런 거거든요. 장삼은 누구나 입는 장삼, 누구나 입는 장삼. 그 누구나 입는 장삼이 배장삼 한 벌을 지었는데 무게가 7근이더라.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좀 무겁겠네. 응? 그거 좀 가볍지 않을까? 장삼 무게로 이야기한다면 7근이라 했으니까. 응? 그거 적당하겠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7근 장삼이라니까. 그러니까 좀 가볍지 않을까? 좀 무겁지 않을까? 딱 맞겠네. 그러나 가볍지 않을까? 무겁지 않을까? 딱 맞지 않을까? 이건 뭡니까? 이런 망념은 그것도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무거울 것이다. 가벼울 것이다. 딱 맞을 것이다. 이런 망념은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그건 전부 모습에 관한 망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대부분이 모른다는 거야. 사실은 그 7근 장삼의 무게는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다.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고 꼭 맞지도 않다. 그렇죠?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꼭 맞지도 않다. 그걸 누가 알겠노? 그렇다는 거. 그거는 제대로 된 수행자라야 알지. 누가 알겠어? 그러니까 7근 장삼 무게를 몇 사람이나 알겠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젠 서쪽 호수에 던져버렸더니 서쪽 호수가 서호인데 이 이름이 이제 동정호라고 해요. 동정호수에 던져버렸다. 이 동정호수를 왜 덜먹였느냐 하면은 이 동정호수가에 그 저주스님이 사셨거든요. 이때 저주스님이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정호수가에 저주스님이 살았기 때문에 이젠 서쪽 호수에 던져버렸더니
뭘 던져버렸을까요? 동정호에, 조조스님이 살던 동정호에 뭘 던져버렸을까요? 7건 장산무게를 던져버렸겠지. 7건 장산무게가 무겁다는 생각도 던져버리고, 가볍다는 생각도 던져버리고, 꼭 맞겠다는 생각도 던져버리고, 다시 말하자면 7건 장산 무게에 대한 온갖 망념을 던져버렸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는 서쪽 호수에 던져버렸더니 아래 실은 맑은 바람일랑 누구에게 전해주랴. 그 망념을 다 던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응? 망념을 다 던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망념이 내가 만든 줄 아니까. 응? 부처잖아요. 망념을 동정호수에다 던져버렸어. 그러니까 망념이 망념인 줄 알거든. 내가 일으킨 한 생각인 줄 알거든. 그럼 부처지. 그러니까 아래에 실은 맑은 바람일랑 누구에게 전해주랴 이랬는데, 아래에 실은 맑은 바람일랑 이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사가 있는 거예요. 고사를 이제 인용해서 시를 지으니까. 조조스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느냐 하면은, 그대들이 북쪽을 향해 오면 위에 실어주고 남쪽을 향해 오면 아래에 실어주겠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대요. 남쪽을 향해 오면 아래에 실어주겠네 이 말을 따가지고 설도의 선사가 아래에 실은 맑은 바람일랑 누구에게 던져주라 뭐 이렇게. 왜냐면 이것도 어차피 실은 절구로 된 시니까 하재청풍부여수오, 하재청풍부여수 이렇게 이제 지어야 되니까 이제 고사를 땡겨가지고 아래에 실어주겠네 하는 부분을 잡아서 아래에 실은 맑은 바람일랑 누구에게 전해주랴.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시인이 아주 많잖아요, 지금. 아마 뭐, 전국적으로 시인이라는 분들이 그 문단에 등단해서 시인의 자격증을 받으면, 늘 문단에 등단해야 이제 공식적인 시인이라 하거든요. 등단 안 해도 시인들이, 자칭 시인들이 많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어디 문단에 어디 등단해야, 아이고, 저분은 시인입니다. 경력에 넣잖아요. 시인의 어떤 직업으로 이제 집어넣는 수필가, 시인, 뭐 이렇게. 이제 전부 등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시대에도 보면은, 과거에서 관리를 뽑는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글씨도 보고 시의 내용을 보잖아요. 전부. 시의 내용을 보는데, 사실은 이 당시에도 시라고 하면은 선사들의 시 말고는 그 시라고 할 수가 없겠죠,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는 뭐 중국의 유명한 이백이라든지 이백이라든지 또 뭐 이름은 다 생각은 안 나지만 수많은 그 시인들이 있었잖아요. 유명한 시인들이. 막 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고 하는 시인들이 그 시인들의 그 시의 내용이 잘됐다, 정말 멋지다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망념으로 헤아려서 멋지게 꾸며놓은 것, 그걸 좋은 시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경치가 좋다 하는 것도 아주 미사여구를 넣어서 경치가 참 좋구나, 뭐 꽃 한 송이가 좋다 해도 꽃의 붉기가 뭐와 같구나, 뭐 예를 들어서 꽃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 태양과 같아요. 꽃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 태양과 같구나, 뭐 이런 시를 지었다 합시다. 그러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 태양과 같으면 태양이라는 한색을 일으킬 거 아니야. 그건 망념이지. 태양처럼 밝다. 망념이지. 말하자면. 그 대부분이 망념이라는 거지. 우리나라의 시인으로 자처하는 분의 시도 뭐 그런 식으로 지었다면 어떤 모습을 걷어잡고 지었다면 다 망념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 석두연 선사의 시 같은 것은 망념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이 조주 선사가 이야기한 이 대목을 끌어가지고 그대들이 북쪽을 향해 오면 위에 실어주고 남쪽을 향해 오면 아래에 실어주겠네. 이것을 이제 그 조주 스님의 후학들이 가만히 보니까 위에 실어준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거. 어느 동작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했고 조주 스님의 뜻을 남쪽을 향해 오면 아래에 실어주겠네. 이것은 어느 동작을 떠난 방법, 어느 동작을 떠난 방법이라 하는 것은 핵심을 드러낸 거예요. 아래에 실어준다 이 말은 주인공의 핵심, 흔적 없는 나의 핵심을 드러낸 거예요. 흔적 없는 나의 핵심을 드러냈으니까 아래에 실은 맑은 바람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에 실은 맑은 바람일랑 누구에게 전해주랴? 누구에게 전해줘야 되겠노? 아래에 실은 맑은 바람을 누구에게 전해줘야 되겠어요? 응? 누구에게? 아는 사람한테 전해줘야지. 조주 스님의 뜻을 환하게 알아듣는 사람에게 전해줘야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